2022년 10월 26일 낮 1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43년 전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시해 당한 고날입니다. 어제 이제 2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오전에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현직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거기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조의를 이제 표시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텔레비는 거의 잘 안 보고, 텔레비가 집에 없기 때문에 잘 안 보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샤워할 때, 그때 이제 잠시 한 20-30분간 이래 보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보면은 이제 뉴스 같은 걸 좀 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 주로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주로 이제 제가 보는 유튜브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치 평론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황을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 그걸 거의 대부분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왜 이렇게 보게 됐느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거는 천지 대세는 또 인류 문화사의 총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거, 이것이 총체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대로 이 역사는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쯤 이제 허경영 총장님께서 실질적인 이 대권을 잡느냐, 반드시 잡게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그 현상적인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기 위해서 정치평론을 이렇게 내가 아주 열심히 봅니다. 그렇게 이제 좀 정치평론은 조금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조금 무거워요. 지금 현재 이재명 씨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죠. 8살 적고, 윤석열 현직 대통령은 내보다 4살 적고, 전부 다 동생빨인데, 한 사람은 민주당 대표고 한 사람은 현직 대통령인데, 며칠 전에 한 2-3일 전에 민주당사에 민주당사 안에 민주연구원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김용 씨가 부원장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좀 눈물을 좀 흘리는가 봐요. 그걸 두고 또 별의별 말이 현재 다 있죠. 그래가지고 박찬종님은 거두절미하고 이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라, 그런 제목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나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봐도 뻔하거든요. 박찬종 변호사 원래 80 너인데, 그리고 워낙 볼 게 많으니까 그걸 아직 보진 안 하고 제목만 봐도 그걸 무슨 내용인지 환하게 알 수가 있고, 과거에 이제 박찬종님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보나 마나 이제 뻔하다고. 그러니까 좀 그거는 정치평론은 좀 무거워요. 한 사람이 이제 구속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거 또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장관직에서 내려와가지고 말이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참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평론은 이래 보면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 좀 가벼운 것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조금 부담 없이 가벼운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송성환의 원더풀 라이프인가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걸 내가 이제 가끔씩 봅니다. 그 이제 그 구독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히 뜨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뭐 시간도 얼마 안 돼요.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부담 없이 아주 가벼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그러니까 영화 배우, 가수, 뭐 탤런트, 뭐 연극인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전부 다 나이가 많아요. 뭐 80, 90 되신 분들, 어떤 사람은 70세 후반 이런 분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살아온 내역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주 뭐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아직 다 못 봤어요. 그거 뭐 다 볼 수가 있는가? 그 워낙 이제 유튜브 볼 것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못 봤어요. 다 못 보지요. 그 프로가 상당히 오래되던데 보니까 한 전체량의 한 20%는 봤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거기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정훈이 씨도 나왔고, 강구자 씨도 나왔고, 현미 그 씨도 나왔고, 사미자 씨도 나왔고, 전원주 씨도 나왔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의 웬간한 영화 배우 뭐 이런 분들은 다 나왔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송성환 님의 원더풀 라이프 이거는 누구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그 탤런트 서인석 씨라고 이분 나이가 내가 검색은 안 해봤는데 아마 70대 초반인 것 같더라고. 70은 좀 넘은 것 같더라고. 내보다 한 4-5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서인석 씨라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서인석 씨는 우리가 잘 알죠. 영화에서, 텔레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저기 50 시절 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12.12 사태 때부터 그 이덕화 씨가 전두환 역할을 했고, 그때 이제 그 노태우 역할을 서인석 씨가 했는데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태우 역할을 할 때 참 재밌게 했는데 그래서 기억이 남고 또 이제 그 태조 왕건 그 보면은 태조 왕건이 그 왕건을 누가 했느냐면 최수종이가 했다고. 최수종이가 했는데 그때 후백제의 견훤 역할을 서인석 씨가 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재밌게 봤거든요. 참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분은 뭐 워낙 뭐 웬간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서인석 씨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학교 갈 때,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자기 아버님이 이제 그 은행원인데 그래, 니 무슨 과에 합격했나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가 봐요.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학과인데 연극이라면은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인식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면은 아마 70대 초반인가 같은데 70년대 초반 그때도 아직까지 그 인식이 안 좋았던가 봐요. 70년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70년대 초반에 이분이 이제 영어학과에 갔는데 뭐 그냥 연극학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말을 빨리 좀 영어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까불치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영어로 연극하는갑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알아들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님께서 이제 자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자랑을 엄청 했다더라고. 우리 아들은 말이야 무슨 대학교에 연극학교인가 뭐 하여튼 그 연극학과를 갔다 이렇게 큰 소리로 빵빵 짓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극학과가 아니고 연기영화학과인가 연극학과 이제 이거라 이래가지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엄청 화가 났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인식이 안 좋았으니까 연기다 이렇게 하면은 딴따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내 그 저기 그 이 이야기는 자주 했는데 그 남진 님께서 이제 자기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이제 그 막판에 이제 엄청 그 다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이렇게 병에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 아들이 그냥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느냐고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곱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그 엄청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잘 살았던가 보더라고 남진님이. 그래가지고 가정교사를 이제 학교에 있는 뭐 학교 선생님을 집에 이제 모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직접 이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뭐 교감 선생님도 집에 찾아오거나 막 그랬던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 학교에 영향력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 집에 와서 가요 공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가수를 한다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볼 때는 풍각쟁이라 그러더라고. 풍각쟁이 하려고 내가 너를 키웠네 이래가지고 막 화가 이빠이 났다더라고. 그러면 그때는 6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상당히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인식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서인석 씨하고 이제 서인석 씨 아버지가 이제 같이 이제 처음에는 엄청 뭐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탄로가 났어. 왜냐하니까 자기 친구 딸이 그 내가 중앙대학교인가 그래요. 중앙대학교 이제 근데 그게 영어 연극학과가 없고 연기 연극학과다 뭐 이렇게 바르게 알려주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쉽게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한 것이 이제 그 허사잖아. 그러니까 이건 하발이다 쉽게 말해서 이거 뭐 딴따라들이 하는 그런 학교에 너가 아들이 다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알려주니까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같이 식사를 하다가 막 밥상을 뒤엎어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럼 뒤엎어버렸다 그러더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쫓겨났다 그러더라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이 그 부근에 사속을 하니까 거기서 좀 전전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볼 때에 참 그 서인성님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했고 그런데 그만큼 그 딴따라 연기 요 하나만 해도 사람이 이제 지금은 뭐 영 그렇지 않는가 봐요. 뭐 탤런트 이런 걸 막 부모들이 막 적극적으로 시킨다고 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뭐야 뭐 거기서 이제 참 그 뭐라 그러나 그 좀 거기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광고 모델도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돈도 많이 붙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인식이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려웠다고. 내가 그걸 보고 딱 느껴보는 것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인식, 나는 허경영 총재님 모자를 늘 쓰고 다니는데 출근할 때 경전철 버스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라고 내 일부러 쓰고 다녀요. 그리고 나는 또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허경영 모자니까 그거는 뭐 더 좋지. 쓰고 다니는데 지금 뭐 허경영 총재 믿는다 그러면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아마 한 2년 전에 그 총선 21대 총선 나간다 할 때는 주위에서 이렇게 환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나가면 떨어질 건데 왜 나가느냐. 최병묵 씨가 그러더라고. 시사 평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저 사람들 나가면 100% 떨어지는데 그걸 왜 알면서도 저래 나갈까?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력서에 내가 이제 몇 년도에 국회의원 한번 출마했다. 이것을 이제 이력에 남기기 위해서 나가지 않느냐. 안 그러면 돈 쓸 데가 없어서 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더라고. 참.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허경영 신우님을 적극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제 정치 평론가들, 정치인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미리 알았던 거고 그런 거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뭐 딴따라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을 때니까
밥상을 막 세리 엎어버렸다 그러던데, 진짜 뭐 허경영 총재님을 다른 데 가지고 아직까지도 말이지 또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 정도로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제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보면은 그 전원주 편이 있어요. 전원주. 전원주 편은 뭐가 있느냐면은 그 삼이자라고, 이 이야기 재밌게 몇 번 하는데 삼이자 씨하고 전원주 씨하고 같은 방송국에 근무를 한 것 같더라고. 아주 어릴 때, 그 60년대 초반이라, 60년대. 그때 KBS 라디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래 맞아. 라디오 방송이 맞을 거예요. KBS 라디오 방송이 같이 근무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직원들이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미혼이라 해야 돼. 기혼은 안 돼. 그런데 삼이자 씨가 이제 그걸 숨겼는가 보더라고. 기혼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숨기고 이제 그 방송국에 입사를 했어. 입사를 해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전원주 씨가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딱 보니까 삼이자가 이제 그 화장실 안에서 애기 우유를 먹이고 있다고. 애기 이제 모유지, 그러니까 애기를 모유 먹이고 있는 걸 딱 보니까, 아, 이거는 결혼한 것이요.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삼이자식뿐만 아니라 60년대 초반은 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려웠다고. 우리 집도 그렇고 누구 집 할 것도 없어요. 6.25 끝나고 휴전되고 한 10년 안 됐을 때니까, 10년쯤 이쪽 저쪽이니까, 그때는 물론 뭐 잘 사는 사람도 억수로 드물게 있었겠지만은 국민 대부분이 엄청 살기 어려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유 같은 것이 비쌌으니까 분유 사줄 입장이 안 되니까 삼이자가 이제 그 당시는 성우였어. 성우. 탤런트가 아니고 성우. 라디오 이제 연속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그 성우들이 있어요. 그 성우를 전원주 씨도 하고 삼이자 씨도 했는데, 이제 그 분유 살 돈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제 방송국에 와서 데려오면은 몰래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이것을 모유를 먹이고 그랬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이제 우리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잘리면은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삼이자 씨가 이제 원주야, 제발 좀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래가지고 막 엄청 액을 복구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원주 씨가 매니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가 봐. 그럼 뭐 어떻게 해줄래 이러니까 짜장면 꽃배기를 사달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짜장면 꽃배기를 이제 실컷 대접받고 나서 입을 딱 닫아야 되는데, 워낙 입이 건질건질하니까 이제 그 전원주 씨하고 좀 친한 사람한테, 한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봐. 그러니까 뭐 그 말이 또 금방 퍼져버리니까, 퍼져가지고 다시 삼이자 귀에 들어오니까 삼이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막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지. 짜장면 내놔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짜장면 내한테 받아먹은 거 내놔라 이제 이래가지고 되게 싸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같은 이제 그 배역을 하는데, 이제 삼이자는 부잣집 이제 여주인으로 나오고 전원주 씨는 하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집 식모가 이제 하나의 걱정 드라마가 그런데 삼이자 씨가 이제 그 전부 다 연기를 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너무 막 이렇게 리얼하게 전원주 씨를 막 이렇게 막 하인을 막 뭐라 하는데 너무 세게 리얼하게 이제 연극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 참 재밌게 들었는데, 그거는 뭐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들어보면 그런 전원주 씨 편 들어보면 그 나와요. 참 그런 걸 재밌게 보는데, 전원주 씨가 그분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재물 같은데, 돈 모으는데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엄청 거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
누구더라 삼이자하고 저는 같이 식당을 갔는데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밥값을 서로 상대방이 내기를 기다리다가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내면 되는데 결국 엄청 기다리다가 결국 가서는 자기 먹은 거 자기가 냈다. 아마 그렇게도 내가 한번 들은 얘기 같다고. 그런데 그분이 전은주 씨가 하는 행동 반경이 뭐냐 하면은 정권 시장에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 이제 정권 그래서 가서 손해는 안 봤다 그러더라고. 아주 야물게 해가지고 정권 그리고 은행 가서 무조건 저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부동산 중개 옛날로 말하면 복덕방 거기에 가가지고 급하게 이제 좀 싸게 급매물이 나온 거 있으면 그걸 샀다 그러더라고. 뭐 아파트나 뭐 집이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상 가격보다 훨씬 싸게 빨리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제 방송에 가가지고 방송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시간 있으면은 부동산 사무실, 정권 사무소, 은행 요 세 군데만 가는 거라. 그런데 그 전은주 씨가 국회의사당 안에 보면은 무슨 뭐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뭐 좀 사회 상류층들이 모여서 어떤 뭐 공부하는 그 모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거기에 허경영 총재님이 한 몇 년 전에 한번 갔어요. 우리가 이제 갈 때 우리가 실황으로 다 보고 그랬는데 강연하는 것도 우리가 다 듣고 그랬는데 유튜브로 그게 한 2, 3년 됐을 거예요. 2, 3년쯤 됐는데 그때 보니까 전은주 씨가 그 자리에 있어. 강의를 들었다고. 허경영 총재님의 그 국회 안에서. 그래 총재님께서 국회 가셔가지고 거기에 강의를 했지. 강의를 할 때에 전은주 씨가 이제 그 어떤 그 모임이 있어요. 그 사회 지도층들 뭐 사회에 좀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명사들로부터 강의 듣는 그런 시간에 이제 거기 갔었다고. 그래 갔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말세 성제 시부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세의 성제께서 이제 이렇게 와 계시는데 보고도 모른다 말이야. 에? 얼마나 기회가 좋느냐고. 총재님께서 그 국회 가가지고 그 강의를 할 때 이분이 참 신인이시다고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이제 보고도 워낙 은행, 부동산, 정권시장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 그건 다 필요하지. 그런데 거기에만 이제 몰두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신인님이 와도 못 알아보는 거야. 얼마나 천재 일류의 기회인데, 에? 그 놓쳤으니까 얼마나 아깝느냐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내가 얼마 전에도 한 몇 달 전에도 내가 강조하다시피 강남에 말이지. 강남의 삼성동에 그 한전 부지 그거 뭐 1960년대 초반에 돈을 얼마 했겠느냐고. 한 10만 원 했을는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은 뭐 1조 5천억 시세 그걸 이제 10조 주고 샀으니까 지금 그게 14조거든.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뒤인가 그때는 한 400조 정도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허경영 총재님의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앞으로 좋아진다고. 그래. 거기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 기회가 있는데 보고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원위치로 하면은 나는 뭐 실제 내가 이거 이야기는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장관이 되든지 누가 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든지 우리 부산시장이 되든지 뭐 김해시장이 되든지 경남도지사가 누가 되든지 신경을 안 써요. 내 앞에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정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엄청 쓰고 있느냐 그러면은 원래 내 관심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그 지혜스러운 삶.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지혜스러운 삶.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 또는 정말 참 성공을 하는 삶.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훌륭한 삶이 뭔가, 이거를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이제 청소년기 때부터 그걸 생각했어요. 14세, 15세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동적으로 그런 그와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록이라 그러나, 사람이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한평생 살아온 것을 남긴 그 교훈, 그 짧지만은 아주 이제 뜻이 깊은 거, 이제 이런 것을 늘 이래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성현들의 가르침을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또 스승님을 따르게 되고, 그런 스승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늘 예수, 거기에 대한 사람이 예수 석가다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오늘은 그런 말을 할 그건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내가 잘 되려면은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잘 되려면은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남을 가장 잘 되게 해주느냐?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진짜 이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 구제단 말이에요. 인간은 1년 살면은 365일이고 1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3650일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5년이거든. 그러니까 3650일 나누기 2하면은 1825일간이라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1825일을 이빠이 채울지, 안 그러면은 중간에서 그만둘지, 지금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살면은 3650일,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36,500일이라고. 그래서 36,500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걷다가 결국 가서는 죽는다고.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잘 되게 해주는 거, 이게 최고로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내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래요. 그렇게 했고, 이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히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그게 최고의 훌륭한 삶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5200만 명 해도 모자란다고. 내 양이 차지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인류가 지금은 약 한 80억이지만은 1973년, 1974년도에서는 약 한 40억 정도 됐다고. 그 40억 전부 다 영혼을 이렇게 좋은 데로 가게 하는 거. 이것이 내가 품었던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을 품고 이렇게 열심히 나 자신의 내면 애로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관, 그 교리,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마치 천동설이 잘못된 거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이전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나오기 이전에 또 그리스의 이제 어떤 과학자가 BC 3세기 전에 알았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거는 놔두고 일단 우리가 근대 역사로 볼 때는 코페르니쿠스를 뽑고 있으니까,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천동설을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위에 별이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 지구는 이제 중심이니까 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달과 별이 이렇게 움직인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
이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돈단 말이야.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수성, 수, 금성, 지, 화성, 목성, 토성, 토성이 태양 주위를 돈단 말이에요. 둥글고 돈다는 걸 확신을 하니까 기존의 천동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주장하면 그는 화형이야. 불에 데워 죽인다고. 그렇지만 이게 감아보니까 천동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듯이 이 신관 자체가 잘못됐는 거라고.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뭐 불교에서는 이미 벌써 이렇게 그런 거 신을 잘 안 믿지. 불교에서는. 그래서 오로지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합을 시켜야 되잖아. 종교 통합이 이제 내가 또 이제 품은 뜻이었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정산이 말한 거. 또 뭐 그렇게 하여튼 이런 계통으로 쭉 살아왔다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건 뭐 한 평생이지. 15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67세니까 약 한 50년 이런 계통에서 밟아왔잖아요. 물론 뭐 겉으로 보면 내 공무원 생활을 해야 또 먹고 사니까. 그거 연구한다고 해서 누가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이 종교 통합에 문제를 신경을 썼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선천 종교의 총 결론 그리고 성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들의 총 말씀의 총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살기 좋은 후천 정력 시대를 연다. 이게 총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거두절미하고 허경영 신인님이 틀림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해야 이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여느냐? 일단은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국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니까 여기서 이제 유엔 그 혁명 보면은 16번째인데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이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통일을 추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라고 확신을 했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난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있었던 20대 대선에서는 총재님께서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잖아.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전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가서는 투표는 온 국민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텔레비를 틀었다 하면은 허경영, 신문 방송에서도 허경영, 정치인, 정치평론가들 입에서 지금 오늘 현재는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치평론가나 정치인이나 신문, 언론 방송에서.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텔레비를 틀었다면 허경영, 방송에서도 허경영, 정치평론가들 입에서 하루 종일 허경영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중간 단계로서 뭐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이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하늘 천자에서 보면 맨 웃다가리가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부는 요절할 요자거든. 그러니까 요절한다는 거는 사람도 빨리 죽을 수가 있다. 하늘의 그 정상적인 길을 갖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하늘을 기울였다고. 그러면 사람도 빨리 죽고 정권도 빨리 끝나버려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 씨를 막 구속시키려고 막 엄청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보수 우측에 이제 속한 사람들, 뭐 저 박찬종 씨 같은 분들, 고성국 씨 같은 분들, 뭐 방송을 잘 듣진 않는데 뻔하다고 이재명이 구속시키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무리하게 구속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뭐냐? 비정리법권천이라고 국민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게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봐서는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억울하게 대통령직에서도 쫓겨났고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는데 이제 한마디 할 때가 이제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청담동에 뭐 이제 뭐 사롱 같은데 술집이 지금니까 거기서 뭐 첼러리스트가 우르라 열풍화를 뭐 연주를 하고 어떤 분이 거기 되게 노래도 불렀다 했었는데 그거 두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참석했느냐 말았느냐 이제 요걸 가지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참석했으면은 내가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겠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시민 언론 더 탐사 그 프로에서 강진구 씨가 이제 그걸 어제도 말했고 아래도 말했고 오늘도 엄청 큰 걸 터뜨린다 하더라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뭐 태블릿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언급을 안 하겠고 하여튼 이러한 것이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과도기 정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최대집시 이제 전 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시가 이번 22일 날 그 토요 집회 때 안 나왔더라고. 안 나온 이유를 아직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했듯이 이제 내년 1, 2월 뭐 금년 안으로 이제 뭐가 쇼부가 친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러면 내년 1, 2월 달에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해가지고 선거 체제로 지나가서 정말 적합한 후보를 뽑는다. 그렇게 최대집시가 이야기했어요. 그때쯤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일반 국민들은 뭐 미국 국회의사당 그 맨 꼭대기에 그 어떤 여신상이 있는데 그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어머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 같은 사람은 믿지만은 이야 하고 믿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럴 때 후쿠시마 세션 문제를 한번 정리한다든지 기타 이제 미국 FDA 여기서 허경영 총재님의 위대성을 이렇게 한번 터뜨려 준다든지 아마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오늘 좀 그만하고 또 다음에 또 조용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뭐 그렇습니다.